다음에 이제 24번 보시면은, 자, 요거는 예전에 한번 실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세계 정정 파트의 여러 가지 뭐 보정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경정 청구라든지 각각의 그런 어떤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거든요. 예, 근데 요게 실제로 요 문제로 나왔었는데 요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예,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그리고 실제로 나왔으니까 한 번 나왔으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해야 되는데, 요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 외로. 그러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암기하는데 너무 피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어떤 규칙만 알면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보정, 수정, 경정, 청구 전부 다 똑같이 여기 보기 중에 1번, 2번, 3번까지는 똑같아요. 기재사항이. 그러니까 보정은 뭐라고 표현해? 우선 1번은 보정, 수정, 경정, 청구 다 똑같고요. 어떤 건에 대해서 부족한 금액이잖아요. 어떤 건에 대해서 뭐 그런 개념이니까 1번은 다 똑같고 2번은 당연히 뭐만 달라진다? 지금은 수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만 보정의 경우에 물어본다면 보정 신고 전, 보정 신고 후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번이면 3번은 우선 모든 정정이 똑같다라는 거.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참고사항이라고 있어요. 그 참고사항도 수정, 보정, 경정, 청구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기재사항이 우선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은 걸 제외하고 다른 것들만 한 개씩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보정 같은 경우에는 1번이면 3번에다가 참고사항에다가 뭐가 더 들어가냐면은 보정 사유 그리고 보정 기한 이 2가지 기재사항이 더 들어가요. 사유가 뭐냐, 무슨 이유로 보정하는 거냐, 그 다음에 보정 기간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정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부의 그 공통적 사항에다가 요거 지금 4번에 있는 가산세액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가산세액. 예, 그래서 우선 보정 기한이 들어가는 이것도 좀 이유를 좀 생각해 보세요. 우선 사유는 당연히 무슨 이유로 보정합니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거죠.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로 잘못 알고 신고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그걸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정 기한을 적는 이유는 보정에 보면은 보정 가산금이 있잖아요. 근데 보정 가산금 역시도 기간에 따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 기한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제가 설명드리면 수정도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수정도 당연히 수정 때 신고 불성질 납부지원 가산세 그것도 기한별로 어떻게 잡히죠? 가나 거기서 가번하고 나 이런 게. 네, 근데 거기에는 보정 기한이 필요 없는 게 가산세액을 계산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기간까지 생각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 가산세액 전체가 그 기간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가산세액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한을 여기 밝힐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다 이미 녹아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좀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 그럼 수정시에는 사유서 안 밝혀도 돼요? 수정시에도 사유서 밝혀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정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라 그랬죠? 세계 정정 중에서도 좀 이렇게 구제해 주려는 어떤 제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수정부터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아니니까 가산세액을 매기는 거죠. 그럼 수정은 사유서를 안 하느냐? 아니에요. 수정은요, 실무적으로 사유서를 이렇게 보정사유, 어떤 신청서 안에 사유서를 적는다라는 건요, 한 줄 적는 거예요, 한 줄. 근데 수정은 말 그대로 괘씸하게 보기 때문에 사유서를 한 줄 이렇게 적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별도 사유서를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물어보는 건 뭐다? 기재사항이잖아요. 신고서의 기재사항에서는 빠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첨부서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 첨부서류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사유서가 별도구나, 별도. 예, 그래서 별도 사유서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사유서는 만약에 이게 화주의 실수로 만약에 뭐 수정 신고를 하게 된 거라면 화주가 적어서 우리한테 줘서 세관에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관세사의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관세사가 이제 적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반성문이에요, 반성문.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개념인데, 나중에는 하도 많이 적어가지고 엄청나게 그래서 저도 간사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진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남자 건설도 여자 건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걸 잘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가끔 이제 반성문을 서로 제출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써요. 그래서 거의 명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어떤 기승전결을 정확하게 잡으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어떤 그 표현력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 이유가 이 수정신고 사유사를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보통 간세사 실수할 때도 씁니다. 업체 실수한 것도 업체가 어떻게 쓸 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이렇게 대충 가닥을 잡아줘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근데 우리가 막 적어서 화주 걸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대충 이거를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이 적으세요. 이렇게 꼭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적어서 명판지게는 꼭 그쪽에서 찍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유서가 그거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옛날에 어떤 공항에서 어떤 큰 사건이 한번 벌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경찰서에 붙들려 가고 사유서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반성문 이런 게 해서 그런 훈방 처리되고 이랬었는데 그때 관세사들도 몇 명 걸렸었는데 엄청나게 잘 써가지고 경찰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직업이 뭐야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난가는 좀 밝히기 어려워요. 나중에 혹시 물어봐요.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이 이게 사상 최대로 어떤 경찰서에 반성문을 쓰는 사람이 최고로 많았던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어쨌든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경정청구죠. 경정청구는 추가적으로 기재사항이 뭐가 들어가냐면은 요거는 경정사유만 들어가면 돼요. 경정사유. 이거는 뭐 가산세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유만 적으면 됩니다. 추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정인데요. 경정은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유일하게 스스로 적는 게 아니죠. 경정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관에서 말해주는 거잖아요. 세관에서 주체가 돼서 발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1번, 2번, 3번이 그대로 들어가요. 경정 청구서도 경정은 청구서가 아니죠. 경정 고지서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에 추가로 뭐가 더 들어가냐면은 요것만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또는 관세자가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그런데도 가산세액은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가산세액은 이거는 세관에서 내려오는 거죠. 네, 세관에서 계산돼 갖고 그리고 이것도 경정 사유는 들어가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거의 경정 사유는 마이너스 경정 사유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말 그대로 경정은. 근데 당연히 이 경정을 하기 전에 실무적으로는 꼭 여러분이 미리 공부하신 거대로 뭐가 먼저 납세 의무자에게 올까요? 이 경정 고지서가 오기 전에 뭐부터 먼저 온다? 예, 과세전 통지서가 먼저 오는 겁니다. 과세전 통지서 여러분 납세자 권리구제 파트에서 공부하신 그게 먼저 오는 거죠.